남편 친구가 내 등을 감싸는 순간 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나는 새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67년을 살아온 내 몸이 깨어났다. 성우 없는 밤, 혼자 끌어안던 베개 대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체온을 그리워한다.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늦은 밤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 나.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만나는 사람의 사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답니다. 67세 순자 씨의 가슴 뛰는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고요한 빈자리. 남편이 떠난 지 11개월째입니다. 아파트 작은 거실에서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있던 이순자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허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온통 적망만이 가득했죠.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지만 채널을 돌릴 힘조차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지는 이 적막함이 순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가고 시간은 남고 난 어디에 있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 성우가 떠나고 나서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성우가 아침마다 틀어놓던 라디오 소리도 저녁이면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보며 내던지던 한숨 소리도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소리도 밤늦게 침실에서 들려오던 작은 콧고리 소리조차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린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우가 아침에 면도하며 내던지던 작은 투덜거림도 그리워졌어요. 딸 지은이는 직장일로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고 아들 준영이 역시 새로 이사한 집 정리에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시간 나면 가볼게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얼굴을 보러 오는 일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죠. 나도 젊을 때는 그랬는데 라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하지만 밤이 되면 쓸쓸함이 몰려왔습니다. 순자는 성우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첩을 펼쳐보면 젊은 시절의 성우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신혼 때 찍은 흑백 사진에서는 수줍게 웃고 있는 23세 순자와 의젓한 표정의 26 성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사진들도 있었죠. 경주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 설악산에서 단풍 구경을 갔을 때의 사진들.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기억들이었어요. 사진 속의 자신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왜 그때는 그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우의 장례식에서 멀리서 조용히 조문을 왔다 간 최병철이었어요. 성우의 군대 동기로 알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순자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죠. 다른 조문객들처럼 예의상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자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나이는 성우와 비슷한 72세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한 모습과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철은 조문을 마치고 나가면서 순자에게 힘내시라. 성호영이 항상 사모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곤 했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말을 남겼었는데 그 목소리가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성우가 생전에 병철이는 참 좋은 사람이야.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데도 항상 긍정적이더라.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인생의 선배 같은 느낌이랄까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성우는 병철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곤 했었는데 순자는 그저 남편의 친구려니 생각했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벌써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67세가 된 자신에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우 없는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은 취미생활이라도 시작해보라고, 등산 모임이나 노래교실에라도 나가보라고 조언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죠. 젊었을 때 좋아했던 뜨개질도, 요리도, 책 읽기도, 이제는 혼자 하기엔 너무 쓸쓸했어요.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순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성우가 좋아했던 녹차향이 코끝에 스며들자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성우가 늘 앉던 자리가 텅 비어 보였어요. 성우의 독서용 안경이 아직도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성우의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성우는 평소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순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줘.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병철이가 좋은 사람이니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도 될 거야. 연락처는 내 수첩에 적어뒀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성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순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손길, 익숙한 온기. 병철과 차를 마신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날의 대화를 계속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우의 49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49제가 끝나면 정말로 성우와의 이별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9제 당일 절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친 몸을 소파에 맡겼어요. 딸 지은이와 아들 준영이도 와서 함께 49제를 치렀지만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고 각자 바쁜 일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음 정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병철이 서 있었습니다.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던 병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형수님, 아니 순자씨, 49제 잘 치르셨습니까? 성호영을 위해 제가 절에서 기도를 올리고 왔습니다. 병철이 순자를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것을 순자도 느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오늘 같은 날 혼자 있기가 힘들었는데. 순자는 병철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철은 성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 순자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성호영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외로우실까봐 걱정됩니다. 저도 요즘 좀 그렇고요. 병철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순자는 병철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철은 자신도 아내를 잃은 후 매일 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외로웠다고 털어놓았어요. 앞으로 종종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서로 의지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병철의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성우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날 병철은 늦은 시간까지 순자와 함께 있어 주었고, 순자는 49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순자는 신음을 내며 간신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치면서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 중이었고 아들 준영이도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문자만 보내왔어요.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문득 병철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했던 병철의 말이 생각났죠.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기는 망설여졌어요.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순자는 용기를 내어 병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철 씨.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병철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편찮으신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요.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30분도 채 안 되어 병철이 순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주는 순자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병철은 순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물었어요. 네, 아침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었어요. 순자는 병철에게 의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병철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성우 이후로 이렇게 남자의 부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철의 손은 성우와는 다르게 약간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온기가 순자에게 전해졌어요. 조심히 가세요. 제가 잘 모셔다 드릴게요. 병철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철의 차는 깔끔하게 관리된 중형 세단이었어요. 조수석에 순자를 태우고 안전벨트까지 채워주는 병철의 세심함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일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병철의 대답에 순자는 고마움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병철의 운전 솜씨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운전으로 순자가 아프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병원 도착하면 제가 접수도 도와드리고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병철의 말에 순자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하며 사양했지만 병철은 성우형이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라며 고집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니 단순한 근육 경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며칠간 약을 복용하고 충분히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의 말에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병철은 약국에서 약을 지어오고 순자를 다시 집까지 모셔다 주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병철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혼자 아프시면 안 됩니다. 병철이 떠나고 나서 순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병철의 손에 부축받아 차에 오르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손, 참 따뜻하네. 순자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선을 넘은 건 마음이었다. 병철의 도움으로 병원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철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세심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성우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런 자신의 마음이 죄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병철은 그 후로도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병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미묘하게 설렜어요. 67세가 된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고마워요, 병철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순자는 병철과 통화할 때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병철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나들이 어떠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병철은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등산이요? 순자는 조금 망설였어요. 성우와 함께 가곤 했던 동네 뒷산이 떠올랐거든요. 힘들지 않은 코스로 가볍게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등산복이 조금 헐렁해진 것을 보니 성우를 떠나보낸 후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살짝 립밤을 발랐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신기했죠. 준비됐습니다. 순자가 현관에 나오자 병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동네 뒷산은 그리 높지 않은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평소에 동네 주민들이 산책 삼아 오르는 곳이었죠. 등산로 입구에서 병철은 순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병철의 배려에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우도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곤 했었는데 병철의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죠. 산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산에 성우 형과 자주 오셨죠? 병철이 물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었어요. 성우가 운동 삼아 가자고 하곤 했거든요. 순자는 성우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죠. 중간 지점에 있는 정자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병철이 준비해온 물을 나눠 마시며 시원한 바람을 느꼈어요. 이런 날씨에 이런 곳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순자가 말하자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어요. 병철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어떠세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병철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정자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오후 햇살이 포근하게 비추는 가운데 순자는 병철 옆에 앉아 있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온 것처럼 말이죠. 병철 씨도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시죠? 순자가 물어보니 병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요. 병철의 고백에 순자도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성우가 저녁마다 신문 읽는 소리, 라디오 틀어놓고 듣는 소리가 그리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자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산 정상을 향해 걸었어요. 순자가 앞서 걷고 병철이 뒤따라오는데 순자는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병철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하고 따뜻했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시원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순자가 감탄하자 병철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에서 잠시 경치를 감상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 병철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저 곁에 있고 싶습니다. 병철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순자의 마음이 뚝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던 감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철 씨, 순자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놀라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병철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순자는 병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했어요. 하산길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순자는 병철의 고백이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성우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과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병철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병철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까지 병철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순자는 그날 밤 병철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디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 딸의 눈빛. 병철의 고백을 들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와 병철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병철과 함께 있을 때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식들에게는 병철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작년 추석은 성우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온 가족이 무겁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보냈었는데 올해는 조금이라도 밝은 명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딸 지은이와 아들 준영이 모두 집에 오기로 했고 순자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마음도 설렜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순자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성우가 좋아했던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철에게도 명절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자식들 앞에서
병철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딸 지은이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는데 지은이가 아니라 병철이 서 있었어요. 병철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추석 잘 보내세요. 명절이라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병철 씨,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은 순자가 난처해하는 순간 뒤에서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지은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현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직 병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병철도 상황을 파악하고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지은이가 가까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병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은이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병철과 순자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아, 이분은 아빠 친구분이셔. 최병철 씨라고. 순자는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병철은 성호영의 군대 동기입니다. 명절 인사차 잠깐 들렀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떠오른 미묘한 당황과 부끄러움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럼 들어오세요.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며 사양했지만 지은이가 명절인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철은 성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성우영, 잘 계시죠? 명절이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병철의 모습을 보며 지은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지은이는 병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고 병철은 불편함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던데 자주 안부 여쭙고 계셨나요? 지은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성호영과의 인연으로 가끔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더라고요. 병철의 대답에 지은이는 그렇군요라고만 짧게 말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차를 가져다 드리며 순자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어요. 지은아, 아이들은 잘 있지?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하지만 지은이의 관심은 온통 병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병철 씨는 어디 사세요? 혼자 사시나요? 지은이의 직접적인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몇 년 전에 먼저 보내서요. 병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은이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와 병철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분 정도 후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가족끼리 보내실 시간이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병철은 조용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은이가 순자를 노려봤어요. 엄마, 저 사람 대체 뭐예요? 뭐긴 뭐야? 아빠 친구라고 했잖아. 순자는 태연한 척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저 사람이랑 뭔가 있는 거죠? 지은이의 추궁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것도 아빠 친구랑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지은이의 격한 반응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지은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그런 사이라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아직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순자의 변명에 지은이는 아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라고 다그쳤어요. 순자는 딸의 분노와 배신감을 마주하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도 와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지은이는 내내 시무룩한 표정이었고 순자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반대에 부딪히니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갈등 속에 빠져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순자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지은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남자가 집에 들락날락한다며? 성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기절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가 시댁에까지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순자가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편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바람 피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성우가 저승에서 얼마나 원통해 하겠어? 시어머니의 거친 말에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45년간 착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바람둥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서 큰 시누이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옳게, 정말 그런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우리 성우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정신 차려. 시누이의 핀잔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남편 친구랑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잘한 일이야? 순자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거친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병철과는 그저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을 뿐인데 벌써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도 그날 저녁 달려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빠 친구랑 그런 사이라고? 준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뭐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 생각해요? 준영의 날선 말에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우리 집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한테 잘해주면 뭔가 속셈이 있는 거죠. 준영의 말에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재산? 엄마한텐 빚뿐이야. 너희 대학 등록금에 결혼 비용에 집 장만해 주느라 적금도 다 털었는데 무슨 재산이야? 근데 너희는 나한테 외로움 하나 안 주잖아. 순자의 절규에 준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친구는 너무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아빠도 생전에 그랬어. 내가 외로우면 병철 씨한테 연락하라고 했어. 일기에도 그렇게 써놨고. 순자는 성호의 일기를 준영에게 보여주었지만 준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다가와 수군거렸어요.
순자 씨, 요즘 남자분이 자주 오시던데? 동네에서 다 보고 있어.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친구분이에요. 친구? 우리 나이에 남녀 간에 무슨 친구야? 조심해야지. 혼자 사는 여자가 함부로 행동하면 동네 망신이야. 아파트 경비실을 지날 때도 경비원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사모님, 요즘 남자분이 자주 드나들던데 괜찮으신가요? 경비원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혼자 사시니까 조심하시라는 뜻에서요. 하지만 경비원의 표정에서 순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편 병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알던 군대 동기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동기 모임에서 한 사람이 병철에게 따졌습니다. 병철아, 내가 성우 사모님이랑 그런 사이라는데 정말이야? 무슨 소리야? 그냥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가끔 안부만 묻고 있어. 병철은 해명했지만 동기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야, 그래도 친구 아내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성우가 살아있으면 뭐라고 했겠어? 또 다른 동기가 핀잔을 주자 병철은 답답했습니다. 성우가 죽기 전에 사모님 좀 챙겨달라고 했어. 그것뿐이야. 챙기는 것과 연애하는 건 다르지. 너 정말 그런 마음 없어? 동기들의 추궁에 병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병철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순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차가워지니 순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순자 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병철은 자책했어요. 순자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병철과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불안했고 자식들과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순자는 억울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병철도 순자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자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자 순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병철 씨마저 날 떠나려는 건 아닐까? 순자는 불안했어요. 겨우 찾은 작은 행복마저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도 순자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졌어. 남편 죽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 찾고 이런 뒷담화를 들으며 순자는 모임에 나가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동네 화제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성우한테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 왜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순자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편견 속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떠나기로 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에 지친 순자는 이제 외출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동네를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병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동기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철이 조용히 순자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 좀 할까요? 순자는 차를 우려주며 병철의 진지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둘 다 최근 며칠간 겪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마주보니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요즘 힘드시죠? 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한테는 배신자 소리 듣고, 동네에서는 뒷담화 대상이 되고, 이게 맞나 싶어요. 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순자 씨, 사실 제가 용인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전원 생활을 꿈꾸며 산 곳인데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냥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병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명숙 씨, 병철이 순자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순자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 동네 떠나죠. 용인 그 집에서 새로 시작해요. 병철의 제안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함께 살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가족들의 반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병철의 말이 맞았어요. 순자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성우와 30년을 산 곳인데요.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성우가 좋아했던 안락의자, 함께 고른 가구들, 모든 것이 성우와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걸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삶의 터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병철도 순자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명숙 씨, 여기 남아있는 건 시선과 죄책감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철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 집을 떠나도 될까? 성우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성우도 순자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용인 그 집은 어떤 곳이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에요. 마당도 있고 주변이 조용해서 산책하기도 좋고 아내와 함께 가꾸려던 작은 텃밭도 있어요. 병철의 설명에 순자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딸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순자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말이죠. 병철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그냥 두 사람이면 될까요? 남편의 친구와 과부라는 시선이 아니라 순자의 말에 병철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살면 돼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곳에서요.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요, 떠나요. 여기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순자의 대답에 병철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는 집을 정리하고 병철은 용인 집을 수리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어요. 언제쯤 떠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요. 자식들한테는 언제 이야기할까요? 순자는 여전히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준비가 다 되고 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병철의 조언에 순자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병철이 떠나고 나서 순자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0년간 살았던 이 공간과 작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순자는 성호의 사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어요. 3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와 병철은 마침내 세상의 시선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돌아온 딸, 그리고 손자. 용인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병철은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병철이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순자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채소를 따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부부로 여겼고 누구도 그들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순자를 위해 작은 온실도 만들어 주었어요. 순자는 그곳에서 화초를 키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명숙 씨, 이 꽃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병철이 순자가 키운 장미를 보며 감탄했어요. 당신이 온실 만들어주신 덕분이에요. 순자는 병철을 당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성호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성호 형이 보면 기뻐할 것 같아요. 명숙 씨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병철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성호도 저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요. 아들 준영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준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후회 없어. 엄마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이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오후 용인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딸 지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품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순자는 가위를 떨어뜨리며 딸을 바라봤어요. 1년 만에 만나는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엄마가 된 성숙함이 묻어 있었고 예전보다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은이도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병철은 집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병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병철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지은아. 아기가 추울 텐데. 순자가 딸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은 지은이는 아기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외손자예요. 이름은 지훈이고 태어난 지 석 달 됐어요. 순자는 손자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지훈이. 아기를 안아본 순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은아, 왜 이제야 연락했어? 아기 낳는다고 하면 엄마가 달려갔을 텐데. 순자의 아쉬움에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고집만 부렸어요. 아기 낳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지은이의 고백에 순자는 놀랐어요. 뭐가?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거. 그리고 혼자 살기가 얼마나 외로운지도요. 신랑이 출장 한 번만 가도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아기 낳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신랑이라도 있는데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서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딸이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병철은 조용히 차를 준비해 왔어요. 지은 씨, 차 좀 드세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병철의 따뜻한 말에 지은이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딸로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병철의 너그러운 마음에 지은이는 더욱 미안해했어요. 병철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지은이의 부탁에 병철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은이는 어머니와 병철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병철이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순자도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서 그게 다행이에요. 정말 행복해, 지은아. 당신 아버지한테도 미안하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분이야. 순자가 병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병철도 순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느꼈어요. 아기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순자가 능숙하게 달래주었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있다. 괜찮다. 순자의 자연스러운 모성애를 보며 지은이는 감동했습니다. 병철도 아기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정말 신기해요. 새 생명이라는 게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지은이는 늦은 시간까지 머물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1년간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을 모두 풀어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지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자주 봐야죠. 지은이의 말에 순자와 병철은 기뻤어요. 지은이가 떠나기 전에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자는 딸을 꽉 안아주며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위로했어요. 엄마로서의 순자도 한 여자로서의 순자도 처음으로 딸에게 용서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손을 잡을 사람. 용인으로 이사 온 지 3년째가 되는 어느 여름날 순자와 병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병철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고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명숙 씨,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오늘 점심에 토마토 비빔국수 어떠세요? 병철이 싱싱한 토마토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시원한 게 좋겠어요. 순자는 병철이 가져온 토마토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5세가 된 병철은 여전히 건강했고 69세가 된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점심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병철이요? 하는 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순자가 놀라서 병철을 바라봤는데 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명숙 씨, 갑자기 어지러워요. 병철이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병철을 소파에 앉혔어요. 당신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요. 병철은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순자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순자는 병철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당신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나을 거예요. 순자는 자신을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병철은 의식은 있었지만 말이 어눌해져 있었어요. 명숙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병철은 가벼운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순자는 충격이 컸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다행히 가벼운 편이에요.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병철은 순자가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순자의 손에는 병철의 손이 꽉 잡혀 있었습니다. 명숙 씨, 병철이 조용히 부르자 순자가 눈을 떴어요. 당신 깨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순자는 급히 일어나며 병철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명숙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병철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괜찮아야 제가 괜찮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지은이와 준영이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철 아저씨는 어떠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해. 재활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거래. 순자가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준영이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응, 정말 깜짝 놀랐어. 갑자기 쓰러지니까. 순자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계셔서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네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병철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에 가서 병철을 돌봤어요. 간병인을 쓰자는 자식들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돌볼 거야. 남이 어떻게 우리 당신만큼 잘 돌보겠어? 순자는 밤낮으로 병철 곁을 지켰습니다. 명숙 씨, 고생이 많아요. 집에 가서 쉬셔도 돼요. 병철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 곁에 있는 게 편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 걱정만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병철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을 때도 순자는 병철을 도왔어요. 자, 천천히 팔을 들어봐요.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병철이 운동을 할 때마다 순자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순자의 응원 덕분에 병철은 의욕을 잃지 않고 재활에 임할 수 있었어요. 퇴원 후 집에서도 순자는 병철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약 시간을 챙기고 재활운동을 도와주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명숙 씨, 제가 이렇게 되어서 짐만 되는 것 같아요. 병철이 미안해했지만
순자는 무슨 소리예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철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마지막 순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순자는 병철이 아플 때 자신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병철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말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팔의 힘도 예전과 같아졌어요. 명숙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병철이 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는 거죠. 당신도 제가 아프면 똑같이 해주실 거잖아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동네를 산책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석양이 붉게 물든 골목길을 걸으며 순자는 병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순자에게 병철은 단순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동반자였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잘 만났네요. 순자가 병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명숙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병철도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집 앞까지 걸어왔어요. 지금도 순자는 병철의 손을 잡고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은 사랑이 아닌 동행의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제 순자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